그야말로 남자 아이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팬덤형 아이돌로 성장되어진다. 엄청 작아도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니다. 안녕하세요. K-POP 1가 강사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최강사 최강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1학기 성적 발표 여자 아이돌 편을 우리가 했었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2년 1학기 남자 아이돌 성적 발표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자 아이돌하고 남자 아이돌 편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이돌 산업 내에서도 여자 아이돌의 역할과 그리고 남자 아이돌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2022년 우리 첫 학기 1학기에도 뭐 많은 가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4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가수 이외에는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적 안에 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남자 아이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그만큼 뜨기도 어렵지만 뜨고 나서는 정말 안정성 있게 뭔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언급을 해보겠지만 우리 대중성의 지표를 우리는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유니크 리스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중성을 갖고 있는데 그 유니크 리스너를 아주 많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남자 아이돌이 그렇게 제한적이야. 자, 그 얘기는 뭐야? 철저하게 팬덤형 아이돌로 성장되어진다. 남자 아이돌들은. 그래서 이제 앨범 판매량은 큰데 이거를 음악으로 듣는 사람들은 여자 아이돌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색이 있고 이 남자 아이돌의 또 그 현재 어떤 스코어 대비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X축이랑 Y축 우리가 얘기를 했죠. X축은 뭡니까? 1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 그리고 1일 그 유니크 청취자 수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Y축은 뭡니까? 앨범 판매량이에요. 근데 앨범 판매량의 수치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 여자 아이돌 할 때는 뭐 얼마였습니까? 최고가 뭐 70, 80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평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점선이. 그죠? 근데 이제 평균은 여기인데 최고로 찍는 건 300만이 넘는 뭐 이런 스코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 아이돌이랑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틀리다. 우리가 그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또 여기는 그래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자 아이돌보다 어때?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정도가 훨씬 더 심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기가 안 되고 인기가 없는 아이돌과 히트한 정말 완성형 아이돌의 이 거리차가 어마어마하다고 보면 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야. 좀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 그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진취적으로 약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의 아이돌들이 군들인데 여기에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 그럼 여기 이쪽에 가보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 그룹만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수치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좀 확대를 좀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좋아. 타이밍 좋았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그마한 네모라는 공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자 아이돌의 음악은 사실 대중적으로는 거의 소비되지 못한다. 과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부 뭐 최고의 아이돌인 뭐 BTS라든지 NCT라든지 뭐 이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거의 이제 음악 리스닝의 개념, 청취의 개념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말로 생각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니크 리스너가 엄청 작아도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니다. 왜? 우리는 남자 아이돌이잖아. 이게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아이돌, 이게 팬덤형 아이돌로 가는데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아무래도 이제 완성형으로 가면 좋긴 하겠지. 근데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어떤 여자 아이돌의 다양성보다는 좀 국한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Y축에 있는 이 앨범 판매량 위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유니크 리스너는 어때요? 뭐 아주 길게 얘기하면 서로 슬프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뭐 성적상에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펜타곤이 여기 좀 되어 있습니다. 펜타곤이 지금 앨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9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BTS가 나오기 전에는 누가 앨범을 제일 많이 팔았죠? 엑소가 앨범을 제일 많이 팔았지. 근데 엑소가 단일 앨범을 올 때 보통 한 40만 장. 뭐 이 정도 팔면 연간 1등이었어. 근데 지금 BTS가 작년에 앨범 냈을 때 최고로 많이 팔았던 게 어때요? 400만 장이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간 1위 하는 아티스트의 판매량이 몇 배 증가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야. 방탄소년단이 나오고 와서 시장을 본인들만 10배 정도 이렇게 증가시켰느냐? 그게 아니거든. 이게 400만 장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3만 장, 5만 장, 10만 장 팔던 B그레이드에 있는 아이돌이 어떻게? 50만 장 육박하게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팔면 많이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물론 이제 여기보다 더 못 파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파는 거는 사실 거의 기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워낙 남성 아이돌 같은 게 이제 데뷔를 해서 앨범을 내면 뭐 단순히 제작비뿐만 아니라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말도 안 되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용 대비 어떤 수익률 같은 걸 따져보면 이 정도에 위치한 쪽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봐요. 그러나 이제 이 펜타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사실. 끈기 있게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의미 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남성 아이돌이 어떻게 돼? 여성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대중형 아이돌로 가야 되나 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남성 아이돌은 그런 얘기를 안 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앨범 많이 팔아야 돼.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펜타곤도 여기를 더 올린다는 얘기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팬덤층을 조금 더 넓혀간다. 이런 관점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수 한번 소개해 볼까요? 위아이 있습니다. 위아이도 사실은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미비한데 이제 앨범은 어느 정도 팝니까? 예, 한 10만 장 정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10만 장, 그다음에 20만 장, 요 정도 사이가 되면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매출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아이도 점점점 뭐랄까 이제 앨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앨범 판매량을 하기 위해서 뭐 전국을 돌면서 뭐 팬 사인회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팬들과 어떤 교감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가수 한번 해볼까요? 크래비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한 14만 장 팔아. 그럼 사실 14만 장, 15만 장 이 언저리부터는 사실 그 정도 세일즈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능성들이 조금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그룹 자체를 팬덤이나 앨범 판매량을 많이 보는 팬들은 잘 알고 있지만 거의 유니클 리스너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대중적으로는 인지도가 없다는 얘기 거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대중의 인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팬덤을 더 확장시켜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지만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1차적으로 원스텝은 앨범 판매량과 팬덤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은 이제 15만 장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장대가 되면 굉장히 뭔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예. 선전을 하기를 저희가 한번 기원해 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슈퍼주니어는 사실 여기서 뭐 이 판매량이 얼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가온 차트가 그 다음에 지금 서클 차트로 바뀌었는데 그 가온 차트가 처음 발간했을 때 한참 이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해체 없이 활동을 하고 아직도 이런 골수 팬들을 위해서 이러한 판매량을 보여준다는 거, 한 15만 장 이상 파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팬들 뭐 이제 공연도 지금도 하고 뭐 멤버들 간에 계속 뭐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신화도 그랬고 슈퍼주니어는 이제 그 뒤를 이을 것 같은데 멤버들의 어떤 그 끈끈한 어떤 관계, 우정, 그다음에 이제 팀 하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지금도 뭐 개별로는 너무나도 활동을 많이 하고 여기 뭐 리더인 또 이특은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많이 또 지원해 주잖아, 또 협력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슈퍼주니어는 아마 이러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장수하고 이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류 어떤 시대가 두 번째 개척됐을 때 거기에 가장 주역을 한 아티스트가 누구냐? 그럼 사실 슈퍼주니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정도 퍼포먼스를 아직까지 보여준다는 건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어떤 소망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쏘리 같은 노래가 한번 나와서 그거 나오면 슈퍼주니어 또 정리하는 거야. 완전 저기 여기 가버리는 거야. 워낙 또 그 멤버들의 인지도나 이런 게 뭐 잡혀 있으니까 쏘리 같은 거 하나 나오면 다시 제2의 전성기가 또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가수 한번 보겠습니다. 돈키즈. 뭐 돈키즈 뭐 아시는 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돈키즈 팬들이 여기 서운할 거잖아. 앨범을 그래도 어때요? 많이 팔았어요, 그죠? 엄청 팔았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슈퍼주니어는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남자 아이돌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군이 어떻게 되냐면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거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하나의 원스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투스텝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안정권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치열하겠어. 가장 고독한 길이지. 힘들고. 이게 뭐 항상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데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기는 뭐 기획사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어때? 굉장히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뭐냐면 남자 아이돌 시장도 뭐냐면 이제 포화 상태야. 사실 너무 팀이 많고 그 팀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덤이라는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나눠 먹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더 노력을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원어스 정도는 이제는 괜찮아. 한번 해보면 좋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앨범 판매량 하면 어떻습니까? 23만 장 정도 파는 거야. 그러면 꽤 많이 파는 거고 예전에 10년 전에 23만 장 팔면 연간 막 탑10에 들어가. 어마어마한 숫자야. 지금 이제 앨범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23만 장은 뭐야 이러는데 사실 굉장한 숫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23만 장 파는 거면 굉장히 가능성이 사실 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이제 디지털 유니크 유저가 거의 없다가 이제 한 20만 장 나오는 원어스부터는 조금 뭐예요? 몇만 단위로 만 단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자 아이돌은 이런 대중성을 보고 여기로 가서 뭐 대중성 있는 노래를 실험적으로 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럼 팬덤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가는데 이걸로 인지도 쌓아서 팬덤이 계속 올라가면 유니크 유저는 자연스럽게 좀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서 볼까요? 아스트로는 사실 인지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막 아쉽잖아요. 팀의 어떤 결속력과 팀의 밸런스보다는 거의 이제 원맨으로 우리가 여기서 인지도 있는 친구가 뭐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그 친구가 끌고 가는 형국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떠한 이유건 뭐 굉장히 이제 골수 팬들을 끌고 가지. 그리고 뭐 글로벌 팬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뭔가 사실 계기가 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에 대해서 아티스트 자체도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을 느낄 거야. 근데 이랬든 저랬든 앨범을 내면 25만 장 이상 팔잖아. 이거 나쁘지 않은 숫자죠. 이 숫자는. 25만 장, 30만 장이 넘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스트로는 그 길목에서 계속 번번이 이제 고배를 마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좀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만큼 그래도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 계속 있기 때문에 아스트로 팬덤들이 유지되고 앨범 판매량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군들은 우리가 봤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어때? 엄청 많아.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 아이돌이 뭐 어마무시하게 방송 한번 나왔다가 그냥 접는 데가 너무 많아.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뭐야?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팬이 있는 거야. 이 정도 팔면. 그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슈퍼주니어 빼고 이제 여기나 이렇게 가는 게 꿈이고 물론 이제 여기를 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쪽으로 어떤 식의 대중성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남자 아이돌 치고 앨범 판매량보다 음원 순위가 더 좋은 남자 아이돌은 거의 이 다음 내가 소개할 이 아티스트 말고는 거의 사실 없는 거 맞아요. 여기 아티스트 누굽니까? 아이콘입니다. 사실 아이콘은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제작상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음원을 냈었잖아. 사랑을 했다고 했잖아. 음원빨이 있는 거죠 여기는. 아이콘은. 그 음악 여기 앨범 다 들어봤어? 앨범 좋아. YG 트레저도 좋아. 노래 들어보면 노래가 좋다라는 의미가 뭐 다른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대중성 있게 좋아. 또 YG 색깔이 그렇잖아. YG
유독 YG에서 나오는 아이돌은 음원이 좀 더 강해. 그러니까 음악이 다른 남자 아이돌의 음악에 비해서 대중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게 빅뱅이잖아. 빅뱅이 뭐 나오면은 뭐 음원 차트를 사실 남자 아이돌이 그렇게 음원이 센 이게 그 남자 아이돌 역사상 그게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히트한 가수들도 한 번씩 음원 차트를 정리한 한두 곡 정도가 있는 것이지 빅뱅처럼 나오면 막 줄세기 하고 이런 게 없어. 반면에 이제 빅뱅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앨범 판매량을 이렇게 아주 뭐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앨범 파는 가수들이 많지가 않지. 참 그것도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각 기획사의 색깔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YG는 이런 색깔을 극복하고 싶겠지. 왜냐면은 이제 음원이나 이런 부분 자신 있으니까 앨범도 많이 팔고 팬도 많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음악 자체는 어필이 되는데 그 이상하게 하여튼 그 팬덤층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아이콘도 이 정도의 수준을 갔다. 이런 게 하나의 색깔이 돼서 대중적인 친화적인 그런 남자 아이돌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콘은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점이 하나 찍혀 있어. 그지? 거의 음원 유니크 유저 수로 보면 독보적이잖아. 여기가 어딜까? 이게 하이라이트야. 사실 하이라이트는 비스트 시절도 보면 음원이 너무 잘 됐잖아, 사실. 빅뱅이나 슈즈가 뭐 2007년, 8년 뭐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이 제2 그 2세대 어떤 한류 붐을 막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직후에 나온 그룹 중에서 가장 걸출한 그룹이 비스트였잖아. 뭐 주옥 같은 노래 너무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픽션도 그렇고 뭐 비가 오는 날에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고 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도 마지막 엔딩을 했던 게 비스트야. 하이라이트 멤버들 하나하나 보면 지금도 무대 위에 가면 막 하고 놀잖아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막 지금 막 연륜이 있는데 막 이런 아이돌처럼 뭐 빡세게 막 입에 막 칼 물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연륜이 나오는데도 기본적인 그 어떤 이 사람들의 음악들을 좋아하는 리스너들이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이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 친화적인 아이돌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뭐 이 하이라이트나 슈퍼주니어는 우리 어떤 아이돌 역사에서의 레전드로 이렇게 남겨줘야지 뭐 이렇게 수치가 이렇다 뭐 이런 식의 평가하는 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갓세븐. 갓세븐이 사실 뭐 이제 소속사들이 이제 뿔뿔 흩어지고 있지만 여기 있는 팀들이 모여서 뭐 의미 있는 앨범을 냈어요. 근데 원래 갓세븐은 원래부터 음원 순위보다 앨범 순위가 높았지. 그리고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반응이 좋은 가수.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했는데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몸 50만 장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갓세븐의 골수 팬들이 뭐 소속사의 변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세븐이나 이런 뭉쳤을 때 뭐야? 판매량은 이 정도를 해준다. 이게 은근히 사실은 굉장한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갓세븐이라는 그룹 자체가 사실 연간으로 해서 당시 뭐 BTS 나오기 바로 직전에 뭐 판매량 연간 판매량 100만 장 넘어가고 이런 거를 이제 갓세븐이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JYP라는 회사가 앨범을 그렇게 많이 파는 회사는 아니죠. 갓세븐이 JYP 어떤 색깔을 바꿔놓은 아티스트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도 지금 뭐 멤버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군입대를 간 데도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세요. 갓세븐이나 하이라이트 아이콘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면 몬스타엑스야말로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음원 유니크 유저도 있는데 앨범도 팔려. 이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몬스타엑스는 사실은 되게 스타쉽에서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그룹이야. 왜냐하면 충분히 완성형 아이돌 탑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고 또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 좋잖아 몬스타엑스가.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가지 멤버 이제 뭐 지금 손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참 여기서 더 성장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몬스타엑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여기 갖고 있는 뭐 팬덤층이 두껍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그래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신인 도전자의 입장이라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연륜이 있는 그런 팀들이잖아. 그 안에서 가장 안정성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몬스타엑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제 섹타에서 딱 한 그룹 남아 있죠? 어디입니까? 트레저. 예. 트레저
아쉬워할 건 없어요. 트레저 이 정도 하면 엄청 잘하는 거야. 트레저 이 정도 하면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여기 보면 거의 70만 장인 거잖아. 70만 장. 그죠? 이게 사실 이 평균치가 여기에 있다고 치지만 사실 이거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사람이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프가 올라간 거지. 그 그룹 한 명 빠지면 이게 그래프 확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야? 트레저의 이 스코어가 뭐야? 나쁘지 않은 거지. 엄청 잘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거잖아. 그 공부 전교 1등 맨날 배출했던 집안에서 반에서만 1등 한다 이러면 뭔가 얘가 뭐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애를 과외를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트레저가 그 느낌이야.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인데 뭐야? 우리가 이후에 이제 이런 쪽 섹터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야? 여기에 좀 이렇게 있으니까 트레저 입장에서는 아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100만 장, 200만 장 가는 가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우리가 트레저랑 콘텐츠도 같이 한번 제작을 해봤지만 그 멤버 하나하나가 괜찮잖아. 잘 놀고 끼가 뭐 좋고 이 친구들이 뭐 성격도 좋고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사실 필요한 거지.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뭐 팬들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야.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 정도의 수준의 어떤 대중적인 친화적인 음악을 하면 조금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완성형 아이돌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트레저 정도 되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또 희한한 건 뭐냐면 트레저 음악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굉장히 뭐 하드한 음악이 안 그래. 노래가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고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들으면 귀에 착착 감기는 음악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음원이 참 잘 안 되는 게 나도 약간 미스터리야. 이게 왜 안 될까?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친구들인데 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앨범 판매량 판매고가 뭐 이 정도로 차지했으니까 내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네 가지 섹터 중에서 가장 이제 성장해야 될 어떤 섹터들 요 안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 활동을 그래도 되게 오래 한 아이돌도 있고 이제 막 한 아이돌도 있어. 근데 이제 그만큼 뭐야? 시간이 지나도 이 틀을 깨기가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워. 뭐 여기나 여기로 가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의 평균치의 틀을 깨고 그 위로 올라갔던 아티스트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짠. 어우 좋아. 타이밍 좋았어. 아 이거. 그러니까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그냥 막 아웅다웅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많겠냐? 별로 없지. 그러니까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를 뭐라 그래? 팬덤형 아이돌이고 이쪽으로 가면 대중형 아이돌이잖아. 대부분 어디야? 여기에 좀 많겠지. 그리고 완성이 되는 사람은 여기에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수는 누구예요? 엔하이픈. 아까 여기가 뭐죠? 여기 트레저잖아. 트레저 바로 위야. 근데 엔하이픈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잖아. 미국 이런 데도 좋고 해외 차트에서 성적이 아주 좋아. 근데 이제 알지만 이 엔하이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쟁하는 군들이 있잖아. 우리 또 여기 위에.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이 수치가 너무 나이스하고 괜찮은데 촉박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엄청 잘해서 멀리뛰기를 한 3m 했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누가 3m 한 10을 하면 거기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도 잘했는데 나도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약간 엔하이픈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작년 재작년까지 어떤 요 엔하이픈 계열의 그 뭐 몇 개 아티스트들이 있었잖아. 거기서 뭐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50만 장대에서 모여 있었어.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시장을 확 늘려놓으니까 쫙 차고 올라갔는데 확 차고 올라간 데가 있고 그러지 못하고 조금 올라간 데가 있어. 거기서 이제 갈렸어. 그 몇 명 한 50만 장대의 그 판매량을 기록했던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좀 찢어졌다는 거지. 엔하이픈이 굉장히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와 다른 가수들의 판매량 대비 조금 아쉬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 뭐 한참 이제 뭐 활동하는 신인이니까 뭐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가수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야? 이거 좀 차원이 틀려. 스트레이지 키즈. 여기는 뭐야? 100만 장 시대를 넘어서 150만 장이 넘어. 여기는 뭐야? 이제는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이제 완성형 아이돌이다. 그걸 갈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 거야. 100만 장이 넘는 수치는 뭐 말이 쉽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몇 년만 해도 이거는 거의 그 꿈의 수치 아니야. 그거를 스트레이지 키즈가 깬 거야. 사실.
이게 엄청난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스트레이키즈는 차고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 같이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찍어봤지만 진짜 열심히 하잖아. 뭐 열심히 안 하는 아티스트가 없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자기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진짜 애티튜드도 괜찮고.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가수. 이게 거의 이거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한 여기쯤 막 웅성웅성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막 있었단 말이야. 있었는데 어떻게 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이만큼만 해도 와, 스트레이키즈 정말 대박이다 이랬는데 투바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 정리를 한 거야. 1등이 지금 300만 장인데 뭐야, 투바투가 어떻게 됐어? 그 절반을 넘게 했어. 투바투가 나왔어. 어떻게? 넥스트 BTS다 이러고 나온 건데 워낙 선배가 해놓은 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니까 이게 되겠냐? 에이, 그거 쉽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에서는 뭐 BTS 하나뿐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투바투도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후광을 받았겠지. 그리고 그 하이브가 그 BTS를 키우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역량들을 했겠지. 그때 뭐 빅히트 시절에 BTS는 막 굉장히 홀대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면 여기는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 딱 물고 딱 나온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해야 되는 강박이 있는 거야. 이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렇게 나왔으니까 투바투가 더 기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가져볼까요? 다음은 대중용 아이돌에서 이제 여기 섹터를 벗어난, 여기는 지금 뭐야, 10만에서 한 20만 사이 될 거예요. 요 가수는 누굴까요? B2B야. 근데 사실 B2B는 아이돌이잖아, 그지? 아이돌인데 굉장히 어떤 음악 지향적인, 왜냐면 보컬 팀이잖아. 여기는 춤보다는 뭐 안무보다는 보컬로 승부는 굉장히 조금 유니크하고 뭔가 조금 특별한 데잖아. 그래서 여기는 B2B는 아주 괄목할 만하게 크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아이돌 그룹 중에서 굉장히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안에 있었던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그룹 있잖아. 이런 그룹처럼 B2B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그렇지, 뭐 그런 거네. 그 계열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획사의 어떤 캐릭터가 그만큼 중요해. 아티스트를 맨 처음에 빚어냈을 때 그 기획사의 특성을 무시를 못해. 데이터를 보면 그게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마 B2B는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쯤 되면 이제 완성형 아이돌이죠, 그죠? 뭐 다 좋아. 누군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이게 누굽니까? NCT 드림이야. 요즘에 공연하면 다 매진하잖아. 사실 NCT 초반하고 한참 SM이 푸시했을 때 이거 뭐 될 수 있겠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 왜냐면 BTS가 너무 시장을 가져가니까. 근데 이게 SM이 저러 가냐. NCT 드림이야. 여기 왔어. 이제는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사실 그 NCT가 우리 시상식에 자주 나왔잖아. 뭐 9회 때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뭐 BTS가 시장 다 정리할 때잖아. 근데도 그때 NCT가 나오는데 NCT 팬덤을 보고 난 가능성을 봤지. 얘네들 될 수도 있겠구나. 아주 뭐 SM 특유의 그런 열광적인 팬들이 다수로 있더라고. 지금은 완전히 올랐었다고 봐야지. 완성형 아이돌이 됐다. 뭐 앨범이 뭐예요? 200만 장 넘게 팔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뒤에 뭐 BTS가 이번 앨범 얼마나 팔리는지 보여주지만 굉장히 근사치까지 육박해왔다. NCT 드림이.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음원도 뭐야? 음원도 20만 장 넘게 팔렸어. 이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라기보다는 팬덤이 폭발했어. 팬덤, 총공할 수 있는 팬덤이나 NCT 드림이 앨범이 나오면 들어줄 만한 유니크 유스를 채워줄 만한 팬들이 굉장히 그만큼 많다라는 거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이 곡들이 먹혔다라는 의미보다는 팬덤이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유니크 리스너가 넓혀진다는 의미는 뭐 대중적인 곡이 먹힐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야? 팬덤들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난 맞다고 봐. NCT 드림. 우리가 뭐 올해도 기대를 많이 하고 봐야 할 그룹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누굽니까? 세븐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 군.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있을 그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점프하기도 쉽지 않아.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뭐야? 앨범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 우리 한국이. 그거에 1위를 담당한 게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시작이었으면 절대 이런 판매량이 나오지 못했겠지. 그만큼 전 세계 K-팝을 좋아하는 팬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괜히 뭐 이렇게 증권사 뭐 블록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군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아요. 이 정도 돼도 너무 좋지만 항상 그 위에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서도 뭔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기면 뭐 누군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누굽니까? BTS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 근데 이제 뭐냐면 요번에 좀 BTS가 그 이슈가 좀 있었잖아. 확실히 작년부터 판매량이 떨어지긴 했어. 근데 뭘 더 팔아봐야 되긴 하지만 조금 BTS의 작년 퍼포먼스 비해서 좀 아쉽지. 물론 이제 더 판매량이 앞으로도 팔리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앨범 판매량 받아보면 알지만 여기서 갑자기 뭐 400만 장이 넘어간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또 그 BTS 병역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거만 보면 BTS뿐만 아니라 이렇게 K-팝을 가지고 전 세계에 국위선양하는 아티스트들이 많다라는 거야. 근데 어저께도 우리가 뭐 정부 기관 담당자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각이 이런 거잖아.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뭔가의 성과를 내는 거를 되게 가볍게 본다는 거지. 얘네들은 춤 뭐 대충 추고 뭐 쉬운 거 해가지고 돈 왕창 벌고 뭐 인생 쉽게 사는 애들 아니야? 얘 군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 제작하는 환경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냐. 하나하나를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이잖아. 이제 그런 어떤 그 피땀 어린 그런 노력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좀 존중받기를 원해. 군대를 뭐 가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병역특례 제도에서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을 폄하하거나 그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해주는 그런 시장 어떤 환경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탄소년단 300만 장. 이제는 방탄소년단에 뭔가 이렇게 그런 스코어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 의미가 있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방탄소년단이 더 도약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산업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도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가수들이 노력을 덜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 확대라는 건 아무래도 1위가 어디까지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낙수 효과는 있다는 게 우리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이 이제 미지의 어떤 세계로 계속 개척하고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요번의 모멘텀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방탄소년단이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심지어는 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병역의 의무 때문에 이제 군입대를 하는 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B2B도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뭐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군입대 하고 나서는 사실 인기가 뭐 떨어지는 게 수치로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방탄소년단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느냐는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K-팝 산업 전체의 문제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방탄소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소개 안 한 아티스트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뭐 여기야? 자 여기에요. 빅뱅. 그래프 봤어? 빅뱅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빅뱅 때문에. 방탄 때문에 조그맣게 된 거야. 여기 아티스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이 작은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세잖아. 이게 보통 우리가 어나더 레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나더 레벨 정도가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거의 이게 신계 아니야. 신계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야 이게 지금. 120. 유니크 유저가 120이면 아이유도 120 돼? 아이유가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음원 최강자들 뭐 원투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남자 아이돌은 사실 그 음원 순위에 낄 수가 없는데 빅뱅은 딱 한 곡 디지털 싱글 냈는데 그게 120만 원 찍었던 거지. 내가 이거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그때 스페셜 영상 만든 거잖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이걸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그리고 남자 아이돌이라는 포메이션을 가지고 다시 이런 그룹이 나올 수 있을까? 다시 이러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룹이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방탄소년단처럼 이런 형태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룹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남자 아이돌의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 대부분 팬덤형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다. 걸그룹은 어때? 걸그룹은 뭐 이쪽도 있고 뭐 이쪽도 있고 완성형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그거의 레벨 차이가 별로 안 났다. 근데 남자 아이돌은 뭡니까?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 지금도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걸 생각해 보면 역시 남자 아이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터지기만 하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2022년 1학기라고 하니까 여기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티스라는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어디에 더 들어갈 거냐? 더보이즈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NCT 127 이런 친구들이 하반기 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여기 어딘가가 찍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치열해. 어디가 더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재작년 사이클만 봐도 여기에 한참 모여있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틀리잖아. 그러니까 더보이즈, 그 다음에 에이티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거의 비슷하게 몰려있다가 이게 지금 찢어지기 시작하잖아. 이게 환장하는 거야. 그럼 뭐 여기 뭐 엔하이픈 뭐 노력을 좀 덜 할까? 그건 아니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대중의 잣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에이티즈나 뭐 이런 뭐 더보이즈나 뭐 NCT 127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그걸 다 비교해 보면 정말로 더 재미난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만큼 경쟁이 남자 아이돌이 너무 치열해요. 치열하고 어렵고 여기서 성공이라는 걸 하는 게 뭐 대중이 바라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고 그런 영광을 받고 쉽게 말하는 뭐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게 너무 쉽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2022년 남자 아이돌 1학기 성적표 발표를 했는데 말이 성적이지 자기가 어느 위치 있건 간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싫어요. 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성공합니다 라는 얘기는 못해요. 사실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 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생에서 뭔가를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협회도 이제 이런 아이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1학기 내내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우리 2학기 또 성적 발표하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